안녕하세요, 귤랭이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대표 필기 앱 굿노트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굿노트는 아이패드 사용자라면 거의 다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앱인데요. 디테일한 사용법에 대해서는 은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굿노트의 기능들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평소 이 앱 사용법에 대해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굿노트는 아이패드,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대표 필기 앱 중 하나예요. 특히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굿노트 사용법에 대한 정보는 물론 다이어리, 공부 등 여러 용도의 속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굿노트의 가격은 9,900원으로 유료 구입을 하셔야 하고요. 구독 형식이 아닌 일회성 구매이기 때문에 추가 지출은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아이패드, 아이폰 등 다른 애플 기기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넓은 범용성도 갖추고 있어요. 굿노트는 특별한 기능을 많이 넣기보다는 필기 기능에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도 애플 펜슬로 필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서 기능들이 단순한 걸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처음 굿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금방 숙지하시더라고요. 특히 굿노트는 아이클라우드 기기 연동을 지원해서 아이패드에서 필기한 내용을 바로 아이폰이나 맥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파일을 공유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덕분에 기기를 자유롭게 오가며 편하게 앱을 활용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아마 깔끔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사용성과 아이클라우드 기기 연동과 같은 편의성이 굿노트 인기에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굿노트 기능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굿노트 앱을 실행하면 앱 내에 저장된 파일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항목들은 아이콘형, 리스트형 두 가지 중 하나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날짜, 이름, 유형별로 필터링에 정렬하는 것도 가능해요. 새로운 굿노트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플러스, 신규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사진, 문서 스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오늘은 일단 새로운 노트북을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노트북을 선택하시면 표지와 속지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표지와 속지 퀄리티가 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실사용 환경에서도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는 올 블랙 표지에 필기용 종이 코넬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노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노트를 생성했을 때 뜨는 현재 이 화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상단 중앙에는 현재 열려있는 파일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름 수정을 비롯해 파일 위치, 마지막 편집 시점, 페이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문서 파일을 2개 이상 열었다면 이렇게 상단 탭으로 구분되어 뜨게 되는데요. 이 항목을 누르면 자유롭게 다른 문서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탭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은 해당 탭을 새로운 창으로 띄워주는 기능인데요. 이걸 실행하면 해당 탭 파일이 새로운 창으로 스플릿 뷰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왼쪽 최상단에 있는 4개의 아이콘들을 살펴볼게요. 가장 왼쪽에 보이는 4개의 네모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페이지 모아보기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모든 페이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빠르게 원하는 페이지를 찾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스크롤할 때 생기는 은색 사이드바를 잡고 당기면 빠르게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 버튼은 굿노트 내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PDF 파일에 있는 내용을 검색하려면 OCR 처리된 문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OCR 처리가 되지 않은 문서의 경우 검색을 해도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확인해 주셔야 해요. 검색 기능은 애플 펜슬로 쓴 내용까지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게 사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깃발 모양 아이콘은 책갈피 기능이에요. 책갈피는 보통 중요한 내용이 있거나 표시하고 싶은 페이지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페이지 모아보기에서 바로 책갈피가 표시된 페이지를 찾을 수 있어요. 책갈피로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파일을 다시 볼 때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 아이콘은 공유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공유에는 공동작업, 보내기,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공동작업은 파일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작업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공동 아이콘 작업을 누르고 링크 공유를 활성화하면 링크를 보낼 수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다른 굿노트 사용자에게 보내면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회의를 하거나 같이 공부할 때 활용하기 정말 좋은 기능이고 사용법이 어렵지 않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내기는 굿노트, PDF, 이미지 중 포맷을 선택해 현재 파일을 내보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를 선택해 내보내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굿노트 포맷은 해당 굿노트 파일에 있는 작업 정보가 모두 저장되기 때문에 백업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PDF나 이미지 포맷은 내용 자체만 저장되기 때문에 다른 기기 어디서든 범용적으로 최종 파일을 열어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프리젠테이션 모드가 있는데요. 이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에 아이패드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허브로 모니터에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 스크린 미러링은요, 아이패드의 화면을 모니터에 똑같이 미러링 해주는 모드예요. 때문에 아이패드에서 필기나 확대와 같은 모든 동작이 모니터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진행자 페이지 미러링은 모니터에서 보기 영역을 넓히기 위해 아이패드에 있는 도구 인터페이스를 없애는 모드예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패드에는 도구 영역이 출력되고 있지만 모니터에는 도구 영역이 사라지고 파일을 볼 수 있는 영역이 더 넓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체 페이지 미러링은 도구 인터페이스는 물론 아이패드에서 확대, 축소 또한 모니터에 보이지 않게 하는 모드예요. 해당 모드를 활성화하면 제가 확대해서 필기를 해도 모니터에는 그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각 모드마다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 프레젠테이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측 상단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는 총 5개의 아이콘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으로 구부러진 화살은 실행 취소,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화살은 다시 실행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이 기능은 손가락 터치 제스처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동시 터치하면 실행 취소, 세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다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세 손가락은 안 먹히네요. 오류인가? 참고로 세 손가락을 길게 화면에 누르고 있으면 위와 같은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저 화면에서 실행 취소, 다시 실행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에 있는 페이지 모양 아이콘은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옆으로 쭉 밀어주시면 다양한 속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추가를 할 때는 위에 보이는 전, 후, 마지막 페이지를 선택해 주시면 그 페이지에 속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 추가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외에도 이미지나 문서 스캔, 사진 찍기로 불러오는 게 가능하고요. 아래에 있는 불러오기를 활용하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속지도 바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펜 모양 아이콘은 필기 모드와 읽기 모드를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만약 필기 모드 상태에서 펜에 금이 그어져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면 툴바가 위로 올라가면서 PDF 보는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애플 펜슬로 터치는 되지만 필기는 되지 않고 스크롤 기능만 작동하기 때문에 읽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점 3개는 더보기 설정 항목인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페이지 복사 기능은 페이지를 복사해 붙여넣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페이지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고 붙여넣기를 하고 싶은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좌측 페이지 모양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곳에 페이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페이지 회전은 시계, 반시계 90도, 180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문서가 회전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돌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개요의 이 페이지 추가는 페이지 내용을 원하는 대로 구분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할 때 대부분 책을 보면 목차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목차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만약 개요를 만들고자 하신다면 원하는 페이지에 개요의 이 페이지 추가를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추가된 개요는 페이지 모아보기의 개요 항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템플릿 변경은 현재 보이는 화면의 템플릿을 바로 변경해주는 기능이에요. 페이지 이동은 원하는 페이지를 입력해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고요. 페이지 지우기는 해당 페이지에 있는 필기 내용을 모두 지우는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스크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평 방향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마다 변경하시며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스타일러스 및 손바닥 인식 방지를 클릭하시면 여러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스마트 스타일러스는 애플 펜슬이 아닌 다른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하실 때 활성화하는 기능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기능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것보단 그 아래 항목이 중요한데요. 한 손가락 패닝 설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기능은 한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만약 이걸 비활성화하면 두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옵션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손바닥 인식 방지에 대한 세부 옵션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평소 태블릿을 쓰는 글쓰기 자세 등을 감안해서 자신에게 맞는 세팅값을 설정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필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문서 편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동 화면 잠금은 아이패드 자체에 설정된 화면 자동 꺼짐 설정을 무시하고 계속 화면을 켜놓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화면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화면이 계속 켜져 있게 돼요. 하지만 혹시나 모를 배터리 소모를 대비하기 위해 비활성화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상태막 때는 아이패드 최상단에 보이는 시계, 배터리 등 정보를 가려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당겨서 페이지 추가하기를 활성화하게 되면 좌우측을 당겨서 이렇게 쉽게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게 돼요. 페이지 번호 보기 옵션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페이지에 이동할 때 좌측 하단에 페이지 정보가 뜨게 되고요. 비활성화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돼요. 도구 위치는 툴바의 위치를 이렇게 상단 하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스크롤 방향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페이지 이동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이어쓰기 도우미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확대 필기를 할 때 이렇게 파란 영역이 나타나게 돼요. 이 파란 영역은 우측에 필기할 공간이 없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필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확대 필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동으로 문서 열기 기능은 외부에서 파일을 불러왔을 때 따로 클릭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열리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문서를 항상 새로운 탭으로 열기의 경우 활성화하면 이렇게 새로운 탭으로 불러온 파일이 열리게 돼요. 비활성화하면 이렇게 한 창으로 뜨는 걸 볼 수 있네요. 지금까지는 옵션 설정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이 도구 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은 확대 필기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기능이 있으면 화면을 확대할 필요 없이 바로 필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선을 설정하고 줄에 맞게 필기하는 것도 가능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확대해서 사용하는 쪽이 더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기능이니까요. 취향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굿노트에서는 만년필, 볼펜, 화필 이렇게 총 3가지 펜을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만년필은 필압에 따라 두께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펜툴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 만년필의 경우 굿노트 사용자로부터 가장 필기감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참고로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펜끝 선명도와 압력 민감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 보다 자신에게 맞는 필기감으로 커스텀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냥 딱 50% 정도가 좋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설정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펜은 일정 두께로 필기할 수 있는 툴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만년필과 달리 애플펜슬 필압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균등한 두께로 필기를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 적합한 툴이에요. 개인적으로 노트 필기를 할 때는 만년필보단 볼펜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화필은 필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펜이라 할 수 있어요. 화필도 만년필과 마찬가지로 압력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세팅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툴은 필기를 할 때보다는 뭔가 크게 강조해야 할 글을 써야 하거나 특징 있는 캘리그라피를 쓸 때 자주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굿노트로 보통 일정 관리나 노트 필기를 주로 해서 그런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펜툴 옵션에 있는 그리기 후 유지 옵션을 활성화하면 길게 꾹 누르는 걸로 직선이나 곡선 혹은 도형 등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이건 은근 굿노트 사용하시면서 많이 활용하게 되는 기능이니 꼭 숙지해 두시면 좋아요. 우측을 보면 자주 사용하는 컬러와 두께를 각각 3개씩 세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컬러의 경우 해당 항목을 누르면 이렇게 팔레트가 나타나서 원하는 컬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 팔레트는 자신이 원하는 컬러로 하나하나 추가할 수 있는데요. 컬러를 선택할 때 사용자와로 좀 더 세부적으로 원하는 컬러를 찾아 선택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 컬러 코드를 알고 계시다면 바로 입력해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두께의 경우 0.05mm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두께 3개를 미리 추가해뒀어요.
저는 0.35, 0.5, 0.7 이렇게 세팅해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지우개 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우개는 말 그대로 굿노트에 적힌 필기 내용을 지울 때 사용하는 툴이에요. 지우개 아이콘을 누르면 상세 옵션을 몇 가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옵션에 따라 이렇게 페이지에 있는 모든 필기 내용을 한 번에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전체 획을 한 번에 지우거나 하이라이터 내용만 선별적으로 지우는 것도 가능해요. 참고로 자동 선택 해제 옵션을 활성화하면 필기를 하다가 지우개를 사용해도 바로 펜툴로 전환되는데요. 이 기능은 툴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줘 필기 효율을 올려주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형광펜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굿노트의 형광펜은 자동으로 필기된 내용에 뒤로 이동하기 때문에 좋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직선 그리기 옵션을 활성화하면 구불거림 없이 깔끔하게 형광펜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옆에 있는 도형 툴은 빠르게 직선, 도형, 곡선 등을 그릴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굿노트가 업데이트되면서 도형 툴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예전에는 직선과 간단한 도형 정도만 그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직선, 곡선, 삼각형부터 다각형까지 다양한 종류를 그릴 수 있게 됐더라고요. 특히 그린 후에도 애플 펜슬로 터치를 해주시면 세부 설정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이동뿐만 아니라 크기랑 모양 조정까지 가능해요. 여기서 색상 채우기를 활성화하면 도형을 그리는 순간 안에 컬러를 채울 수 있는데요. 이 기능 덕분에 색칠에 대한 번거로움이 없어져서 잘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여기서 다른 모양의 스냅을 활성화하면 도형을 연속해서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래는 직선을 3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인식이 되는데요. 이 옵션을 켜면 이렇게 붙여 그려주는 걸로 하나의 삼각형으로 완성할 수 있어요. 이거 관련된 정보가 인터넷에 거의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에 있는 올가미 툴은 필기 내용을 옮길 때 사용하게 되는 툴인데요. 필기, 이미지, 텍스트 상자를 구분해 선택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돼요. 참고로 올가미로 선택한 후에 터치를 한번 해주면 이런 설정 창이 뜨는데요. 스크린샷 촬영, 크기 조정, 색상, 변환, 오려두기, 삭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옆에 있는 앨범과 카메라 아이콘은 앨범에 있는 사진을 불러올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필요한 사진 파일을 불러오거나 포스트잇, 노트 템플릿과 같은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게 돼요. 다음으로 텍스트 툴이 있는데요. 이건 키보드로 노트에 바로 타이핑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폰트, 크기, 정렬, 스타일 등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설정된 텍스트 툴은 옆에 파란 하트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기본 값으로도 저장할 수 있어서 다음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이 아이콘은 레이저 포인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말 그대로 빨간 레이저가 화면에 표시돼 상대방에게 내용을 설명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툴이에요. 일반 펜툴로 사용하게 되면 파일이 더러워지게 되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깔끔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굿노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굿노트 기능 거의 80% 이상 정도는 다뤘기 때문에 이 앱에 대한 감은 충분히 잡으셨을 것으로 보여요. 오늘 영상이 굿노트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아이패드 관련 콘텐츠를 준비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